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늘도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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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뭐 당연하겠지만 네. 언론에선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쯤은 조금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들 보도가 사실은 초창기에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그 현장 사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여과 없이. 예, 너무 처참하고 네.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같이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뭐 전문가시니까 우리 진행자도 잘 아시겠지만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모든 언론사들이 반복적으로 그 장면을 아무런 여과 장치나 아니면 블러 처리 없이 그냥 계속 보여줬거든요. 예. 그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누가 밀었냐 이 문제가 논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뭐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밀으라고 했냐, 현장에서 뭐 토끼머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비난이 일어나고, 네. 또 하나는 그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게 응급 구조를 했잖아요. 네, CPR을 하면서 예.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선정적인 사진들이 초창기에 또 나왔었어요. 예. 그것도 사실은 이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처리 안 하고 얼굴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어차피 이제 CPR 하려면 옷을 좀 벗겨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압박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영화 없이 내보내고, 그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보여줘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즉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본질의 문제보다는 클릭을 유도하고 자극적인 기사, 뭐 이런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적인 제목을 아비규환이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언론이 냉정하게 본질의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선정적인 내용을 통해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장사치의 역할을 했지 않나,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느 정도 그 현장 분위기가 나아진 다음에는 좀 차분해졌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예. 지금 그 공중파 3사죠. 예. KBS, MBC, SBS, 그리고 YTN까지 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걸 다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초창기에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은 가능한 한 보여주지 않는다. 네.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나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준칙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목도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달지 않는다. 그런데 초창기 이번 사건도 터지자마자 초창기에 이게 잘 안 지켜지다가 최근에 다시 이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네. 약간 좀 차분해진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에서의 사고 외신들이 잠깐 보도하고 말았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외신을 다루면서 네. 국내 언론하고 외신하고 보도하는 차이점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물론 외신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보도를 인용하는 보도를 하다가 이제 곧바로 자사 기자들 투입시켜가지고 직접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취재 분석 그 보도들을 내놨거든요. 예. 근데 항상 제목을 달 때 외신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목격자들이나 또는 생존자들 네. 증언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하지만 결코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좀 자극적인 걸 쌍따옴표로 그대로 따서 헤드라인을 뽑진 않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다 그렇게 뽑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클릭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 외신은 그걸 전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참사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건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후속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사실 외신들이 뭐 처음에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속폭창 띄워놓고 뭐 그리고 분석 보도들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이제 예정에 없이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외신 보도가 워낙 쏟아지니까 예. 외신 기자회견을 한번 하셔라 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모였다라고 하죠. 10여 개국 5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이 모였는데 네. 1시간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한 총리가 이제 하시다가 본인이 흥이 나셨는지 어쨌는지 질문 다 받겠다 이러면서 2시간 20분까지 해줬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관련자들이 나와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할 때는 네.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거 다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20분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거 예. 제안을 했었죠. 시간도. 맞습니다. 그래놓고 외신 기자들한테는 얼마든지 다 질문해라. 질문 다 받겠다.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외신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정부와 행정당국의 발언이나 대응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발언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이 답변을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면서 네. 행사 주최자가 없어서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식의 해명과 또 정부와 행정당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건 축소에만 급급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안 하거든요.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네. 그러면서 심지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자는 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식 사과를 건의할 생각은 없냐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네. 외신들은 사실은 자기 검열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떠오르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이면.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고로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가?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희생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 진상 규명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련 보도를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희생자가 26명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희생자가 있는 나라 기자들도 그렇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을 텐데 그래서 시간을 2시간이나 총리가 답변을 했으면 그럼 그에 따라서 외신 기자들의 반응들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질문을 다 소화를 해 주셨겠죠. 네. 하지만 사실은 외신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총리와의 회견 이후 비판의 강도가 훨씬 세졌어요. 오히려. 예, 훨씬 세졌고요. 사실은 뭐 그 기자 회견 이전에도 뭐 원인 분석과 함께 정부와 행정당국의 무책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보도가 네. 지난 1일에 블룸버그와 워싱턴 포스트에 동시에 게재된 칼럼인데요. 예. 기어로이드 레이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의 할로윈의 비극은 매우 인기 없는 지도자를 위한 시험대라는 칼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대처를 어떻게 미흡하게 했는지 7시간 미스테리까지 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윤 정부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부적절한 책임자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이 향후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가 네. 일본과 한국 중심으로 이 북아시아를 아우르는 분석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동시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원래 좀 다른 것이었다면서요? 네, 그게 제가 아까 할로윈의 그 비극은 매우 인기 없는 지도자를 위한 시험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World's Most Disliked Leader였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 시간 후에 Deeply Unpopular Leader로 헤드라인이 바뀝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가장 미움받는 에서 심하게 인기 없는. 하하. 예, 근데 이게 왜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네. 처음에 원래 제목에 WMD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WMD가 사실 우리가 흔히 대량 살상 무기를 네네.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래서. 이 어감 때문에 바뀐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주문 교수님 국내 언론과 사뭇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 이 그렇죠. 외신의 반응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외신이 사실은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외신 예.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언론들의 보도는 아까 제가 앞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자극적인 내용이에요. 주로. 그리고 책임을 잡고 다른 곳에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일부 언론들은 젊은이들이 거의 너무 많이 간 게 문제다.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예.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토끼
찌머리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이걸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위에서 밀으라고 하고 서로 대결하고 밀고 밀치다 이런 사고 일어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외국 언론들을 보면요, 젊은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예요. 젊은이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또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나 지자체의 문제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총리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대부분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외국 언론들은 그러니까 가장 그 인기 없는 대통령 이런 네. 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디스라이크라고 하잖아요. most disliked leader라고 그래요. 네.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지율 낮은 것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왜 우리 언론은 그 정도까지 못 들어가냐는 거죠. 아니 외국의 언론이 그 정도 질문할 수 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사정을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질문과 보도가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우리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기자들은 어쩌면 자기 검열, 예. 혹시라도 지나친 비판을 하면 국익을 저해하고 정치적 선동에 동원되는 그러한 세력이다. 이러한 비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네. 그 비판보다는 예.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협적인 효과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위협이요? 고소 고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서 예. 정부든 기관이든 또 개인이든 공직자들도 언론을 향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했죠. 외국 예.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그런 고위공직자가 언론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저는 미국에 뭐 영국에 계셨으니까 예. 잘 아시잖아요. 퍼블릭 피겨는 사실상 명예훼손 소송의 권한이 없다라고 없어요. 판결을 네. 내리고 있죠. 왜냐하면 네.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견제의 그렇죠. 대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고위공직자들도 다 고소고발합니다. 장관들이든 뭐 이런 분들도. 개인 자격. 네.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사를 하나 쓰고 어떤 비판을 했을 때 이것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게 되면 네.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당하죠. 변호사 선임해야 되니까 정신적 고통을 당합니다. 경찰 조사 받아야죠. 검찰 조사 받아야죠. 재판해야죠.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하. 두 번째 압박은 언론사 내부에 있는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언론사의 사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념성이 기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데스크가 모든 데스킹을 하지 않습니까? 밑에서 아무리 기사를 써와도 또는 뭐 우리가 보통 언론사에 야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기사를 쓸 거냐를 일본 지침을 말이죠. 받는 거예요. 예. 그런 말들이 결국은 네. 언론에서는 언론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성 또는 특히 소유주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성이 언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이나 이런 정말 날카로운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제가 뭐 영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퍼블릭 피겨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공적 인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텐데요. 고위 공직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라는 네. 것이 미국이나 영국의 입장이고 판례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네. 악의적으로 그렇죠.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조건이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소송도 할 수 있다. 그것 뭐.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 그것도 증명은 누가 했냐면 공무원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언론사 당연하죠. 기자가 분명히 거짓인 걸 입증 알면서도 책임이죠. 입증을 해야 돼요. 네. 네, 어떻습니까? 문희정 평론가님, 뭐 네. BBC나 로이터,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외신들은 조금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한 총리 기자회견 이후에 더 강렬하게 비판 논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한 총리가 사전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 정부 당국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고를 치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네. 사고 발생 전 3시간 동안 최소 10건의 신고 전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드러난 증거들은 정부의 확연한 실패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행사 전에 용산구청의 대책회의에서 인파 통제 노력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국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그리고 AP도 정부가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년 만에 다시 발생한 국가적 참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로이터 통신은 이태원 참사를 아예 실패한 재난 대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재난 대응에 대한 실패는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정부의 준비 부족이 대중의 충격을 분노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본질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농담을 던지고요. 미소 짓고 웃고 이런 이제 부분도 외신들이 짚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제 조금 자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논조는 지금 그 정부 당국자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할 곳이 있고 아닐 곳이 있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예. 최 교수님, 예. 이 부분 우리 언론이 조금 늦게 보도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기다리고 하죠.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태도, 그러니까 총리라는 분이 예. 그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급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웃을 수 있고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예.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외신 기자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체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면서 네. 총리라는 사람이 그 지금 경황 없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외국 언론의 질문만 봐도 이건 분명히 비판의 점이 너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웃음으로 넘깁니까? 그걸 그럼 농담을 합니까? 이게 대체 외국 언론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이 15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상자가 난 이런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네. 웃고 농담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 언론들한테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고위공직자들 부디 또 정치인분들 우리 유가족과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일과 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그 언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 혹시 놓치고 있는 다른 외신 보도는 없을까요? 저 이거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비공개 접견을 하고 오늘 네.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조찬 회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과연 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네. 방한하기 전에 상케이 신문에서 아마도 그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상케이 신문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소다로라는 인물 자체가 할아버지가 전범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굉장히 전범 기업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은 물론 한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 시작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굉장히 불안한 게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요. G20 정상회의가 있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3개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3개 중에서 한 곳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다면 저는 아마도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물밑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주는 뭔가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중요한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